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의 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거대한 공 모양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원반이나 판자처럼 평평하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지도가 바뀐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모든 법칙이 순식간에 뒤틀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창밖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일그러져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은 아마 가장 먼저 밖으로 뛰어나가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기괴한 감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똑바로 서 있으려 해도 몸이 자꾸만 세상의 중심, 즉 북극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밧줄로 당신의 허리를 낚아채 끌고 가는 것 같은 공포. 이게 바로 평평한 지구에서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재앙, 중력의 반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고 물리학이 비명을 지르는 곳, 지구가 평평해졌을 때 인류가 겪게 될 잔혹하고도 경이로운 대서사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둥근 지구에서는 그 중심이 발바닥 아래 지구의 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원반처럼 평평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중심은 이제 발밑이 아니라 원반의 정중앙인 북극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원반의 가장자리, 즉 우리가 남극이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얼음벽 근처에 서 있다고 말이죠. 중력은 당신을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북극 쪽으로 옆으로 잡아당깁니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엄청난 근육통이 엄습할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건축물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모든 건물은 중력의 방향에 맞춰 비스듬히 지어야 할 겁니다. 원반의 끝으로 갈수록 건물들은 점점 더 땅에 바짝 엎드린 모양새가 되겠죠. 마치 태풍에 쓰러지기 직전의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물입니다. 원반 가장자리의 바닷물들은 모두 북극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가 중심부로 몰려들어 거대한 산을 이루고 가장자리는 메마른 사막보다 더 처참한 황무지가 되어버리겠죠. 북극은 수천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의 탑이 솟구치는 기괴한 장소가 될 겁니다. 감정 모드, 코스믹 아웨, 이게 끝일까요?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 당신의 혈액순환마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은 중력에 맞서 뇌로 피를 보내야 하는데 중력이 옆에서 잡아당기니 몸의 한쪽만 붓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중력이 이렇게 제멋대로라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땅 위를 떠다니는 산소와 질소 알갱이들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고작 수천 미터만 올라가도 우리 몸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공기들도 중력을 따라 북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원반의 가장자리인 남극 얼음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파란색이었던 하늘이 짙은 감색으로 변하더니 이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칠흑 같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공기가 중력에 이끌려 중심부로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기압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면서 가슴은 터질 듯 단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피부에 미세혈관들이 터지고 눈 점막의 수분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겠죠. 마치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원반의 중심인 북극 쪽은 어떨까요?
그곳은 공기의 지옥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기가 북극점에 겹겹이 쌓이면서 기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엄청난 공기 밀도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너무 높은 산소 농도는 오히려 우리 폐를 태워버리는 독이 되어 돌아오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말하는 거대한 도미 대기를 막아주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 하늘에 거대한 유리뚜껑 같은 돔이 씌워져 있다면 공기가 우주로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의 기후입니다. 돔 내부의 공기는 중력 때문에 중심부로 쏠리고, 가장자리는 여전히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됩니다. 결국 지구가 평평하다면 인류는 공기가 너무 없어서 질식해 죽거나, 공기가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거나, 혹은 돔 안의 뜨거운 열기에 구워지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기만 문제일까요?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는 저 태양과 다른 평평한 지구 위에서 어떤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에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평평한 지구 모델에서는 태양이 지구 위를 마치 천장의 조명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설명하죠. 자, 이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히 상상해 봅시다. 태양이 거대한 원반 위에서 특정 높이를 유지하며 회전한다면 우리가 매일 보는 노을과 일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숨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평한 지구에서는 태양이 멀어질 뿐입니다. 즉, 평평한 지구에서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태양이 지평선 끝까지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다가 절반씩 잘려나가며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만약 평평한 지구론자들의 주장대로 태양이 아주 작고 가까운 곳에서 조명처럼 돌고 있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에 가까운 중심부 지역은 영원한 여름이 지속되며 땅이 타들어갈 것이고,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은 영원한 어둠과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동토의 땅이 될 겁니다. 사계절,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태양이 원반 위에서 그리는 궤적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지구상의 절반은 불지옥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얼음지옥이 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매일같이 반복될 테니까요. 게다가 달은 또 어떻습니까? 달의 위상변화, 즉 초승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는 현상은 햇빛이 달에 반사되는 각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평평한 지구 위에서 태양과 달이 나란히 돌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은 결코 지금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밤하늘의 낭만은 사라지고 오직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잔치만이 우리 머리 위에서 혼란스럽게 펼쳐질 뿐이죠. 자, 하늘의 대기와 태양까지 뒤틀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아래로 돌려볼까요?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다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남극이 거대한 대륙이 아니라 지구 원반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얼음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성벽이 바닷물이 우주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대한 그릇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안개 자욱한 수평선 끝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얼음 절벽이 나타나는 광경을 말입니다. 마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거대한 장벽처럼 인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차가운 요새가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아까 파트 1에서 제가 중력은 북극점, 즉 원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얼음 장벽 근처에 있는 바닷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벽에 얌전히 붙어 있을까요?
천만에요. 중력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은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물을 원반 중앙으로 사정없이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 원반 가장자리에 있는 해안가 도시들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곳들은 하루아침에 바다가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모두 북극 쪽으로 달려가 버리니 해안선은 수천 킬로미터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엔 소금기 찌든 갯벌과 죽은 물고기 떼만 남게 되겠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류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둥근 지구에서 바닷물은 온도의 차이와 지구의 자전 덕분에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전 세계를 순환합니다. 덕분에 적도의 열기가 북쪽으로 전달되고 지구 전체의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죠. 하지만 평평한 지구에서는 자전이 만드는 코리올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바닷물은 순환을 멈추고 고여버리게 되죠.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나요? 썩기 마련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정체된 바다에서 해조류는 비정상적으로 번식하고 바다 생태계의 기초인 플랑크톤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도미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썩어가는 바다의 악취가 온 지구를 뒤덮고 더 이상 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바다 때문에 지구의 절반은 타 죽고 절반은 얼음 지옥이 되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죽어가는 것보다 더 당장 우리를 공포에 빠뜨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순식간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다면 어떨까? 위성이 궤도를 돌 수 없는 세상, 그 암흑의 통신 마비 사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켜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단 몇 초 만에 알려주죠. 이건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 수십 개의 GPS 위성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궤도라는 개념은 지구가 둥글고 중력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할 때만 성립하는 마법 같은 물리 현상이거든요. 평평한 지구에서는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물리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나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면 위성은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는 게 아니라 중력의 중심인 북극점을 향해 직선으로 추락하거나 아니면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모든 위성통신 시스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전 세계의 위성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길을 못 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국제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 둘째, 항공과 선박 교통의 마비입니다. 수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들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하늘에서 충돌하거나 경로를 이탈하게 되겠죠. 셋째, 실시간 기상 관측이 불가능해집니다. 태풍이 어디서 오는지, 가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원시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안테나와 광 케이블만으로는 대양 한가운데 있는 배나 구름 위 비행기의 신호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아주 강력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반드시 구형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죠. 우주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동그란 공 모양입니다. 평평한 지구가 존재한다는 건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끊임없이 이 거대한 원반을 다시 동그랗게 뭉치려고 시도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서 있는 이 단단한 대륙과 암석들이 사실은 거대한 반죽 같다고 말이죠. 중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원반의 끝부분부터 서서히 말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산맥들이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솟구치고 바닥의 암석들은 엄청난 압력 때문에
액체처럼 녹아내려 마그마의 강을 이룰 겁니다. 원반의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말려들고 중심부는 중력에 눌려 오목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도 참혹할 겁니다. 리히터 규모 12-20을 넘어 지각 자체가 종이처럼 구겨지는 상황. 그 위에서 세워진 도시들은 단 몇 초 만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겠죠. 결국 평평한 지구는 우주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둥근 공이 형태로 돌아가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과 문명은 말 그대로 지워질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평하다고 믿고 싶어 했던 그 땅은 사실 우주의 거대한 손길 아래서 잠시 일그러진 꿈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배신부터 대기의 소멸, 그리고 행성 자체의 붕괴까지 목격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벌어질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다음번엔 어떤 상상도 못한 가정을 현실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